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엮거나 괴롭히지 못해 좌천되었던 수원지검에서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신성식 전 검사장입니다. 작년 12월에 사표를 낼 때는 법무연 수원으로 좌천된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된 보직으로 마지막은 수원지검 검사장이었습니다. 수원지검 검사장에서 광주고검으로 좌천됐다가 불과 한 달 만에 법무연 수원으로 좌천됐다가 작년 12월에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원지검 검사장이었던 시절의 수사 책임자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수사 책임자였던 신성식 전 검사장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정말 탈탈 털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별건으로 이용할 만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성식 전 검사장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20억 원의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대검에서는 신성식 검사장이 있던 수원지검으로 배당을 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이재명 대표는 각종 형사 소송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변호사비가 엄청 많이 들 텐데 이재명 대표 재산 내역을 보면 커다란 변동이 없다. 추정되는 변호사비 20억을 누가 대신 내줬다는 제보가 있었고 그걸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걸로 한동안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하고 논평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국민들도 20억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대선과 맞물리는 상황에서 제공자가 조폭 출신 수감자라는 이유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20억이라는 돈과 조폭이라는 자극적인 소재에 국민은 관심을 보였지만 신성식 전 검사장은 원칙적인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비 20억을 대납을 해주려면 동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만큼의 돈을 줬을 때 돌아오는 이득이 이것보다 큰 동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큰 이익을 실현시켜줄 힘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대납받았다던 당시 이재명 대표는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유죄를 받아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선출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선출직에 나가지 못하는 이재명에게 어떤 힘이 있을까요? 대검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을 경우 여기에서 1심, 2심의 결과가 뒤집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가 나왔고 그게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이 확정된다면 10년 동안 박탈되는 거였습니다. 정치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정치인은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될 때 비로소 힘이 발생합니다. 당선돼야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변호사비 20억을 줬다고 고발이 들어온 것입니다. 신성식 전 검사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가장 먼저 당시 변호했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억을 받았다는 주체가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20억을 받았으면 20억에 대한 사용처가 있을 것이고 20억을 대납해서 보낸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료가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변호사 사무실부터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다음에 다른 곳을 압수수색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다른 곳을 추가로 수사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뭔가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범죄와 관련해서 아무런 자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납했다는 돈이 변호사 사무실 쪽으로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 검찰은 그것을 역추적을 하면서 대납한 사람이나 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20억 관련해서 돈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별건으로 엮을 만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자금 흐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검에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과 언론에서 갑자기 다른 문제를 또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수감 중이던 조폭 출신 김철민이 사진을 제공했다면서 대선 직전에 김철민이 몇 억을 현금으로 이재명에게 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이 사진 자체가 주장과 다른 허위라는 걸 하루 만에 발견했지만 수원지검으로 현금 찍은 사진을 포함해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원지검은 그것도 다시 전부 살펴봤습니다. 완전한 허위로 밝혀졌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언론에서 쌍방울을 들고 나왔는데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비용으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또 이런 내용의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전환사채 비용이 변호사비 대납 비용으로 들어갔을 거다라고 해서 수원지검은 그 부분을 또 추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쌍방울에서 전환사채로 마련한 자금이 쌍방울 밖으로 흘러간 정황이 없어서 변호사비 대납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쌍방울에서 이재명에게 돈이 흘러갔을 거다. 계속해서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수사팀이 마무리를 못하도록 압박을 해왔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은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고 셀 수조차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을 조사했는데 실제 이재명 대표 범죄를 확인할 물증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검찰이 구속시킨 이들 중에 몇 명이 진술을 번복한 진술 증언 말고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찰이 광범위하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모두 다 털었는데 먼지 한 톨 안 나오더라. 그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일찍 결론을 낼 수 있었던 변호사비 사건을 아쉽게도 수원지검에서 대선 전에 결론을 못 냈습니다. 계속 보수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국힘당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선 직전까지 명확한 검찰의 발표 없이 와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성토해서 대선에 이용하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은 결론적으로 수사를 해본 당사자로서 하는 말이라면서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을 엮으려고 그렇게 털었는데 물증은 하나도 나온 것이 없다. 검찰이 내세우는 건 검찰이 구속시킨 몇몇 이들의 바뀐 진술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수사와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검찰은 진술을 번복한 이들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받아내려고 무더기로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독도 관련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독도를 일본에 넘길 생각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가 이래선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시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독도를 아예 우리 영토에서 제외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제외공관을 표시한 외교부의 자료입니다. 제외공관은 우리나라가 수교한 다른 나라에 설치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대사관, 영사관, 무역대표부 등이 제외공관입니다. 그런데 독도에 제외공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에 제외공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도가 다른 나라 영토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교부의 단순한 실수일까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이런 모습을 실수라고 웃고 넘어가야 할까요? 실수라고 하려면 이전에 이런 자료를 사용했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독도의 제외 공관이 표시된 자료는 외교부에서 별도로 새롭게 만든 자료입니다. 새롭게 만든 자료인데 독도의 외교 공관 표시를 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발표인 셈입니다. 국방장관 신원식은 장관이 되기 전부터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되어 국군정신 교육 자료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서술하고 국군 장병에게 교육하려고 했습니다. 영토 주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잘못된 서술로 책임지거나 처벌받은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를 처음 제기할 때 국방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자 윤석열이 대노했다고 하죠. 그제서야 국방부는 꼬리를 내리는 척하면서 교육자료 제작 과정을 전수조사한다고 발표하고 서둘러 수거해서 폐기한다고 했지만 이후 관련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국민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분쟁지역이란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번에 외교부 자료는 더욱 심각합니다. 독도에 제외공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독도가 아예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자료가 다름 아닌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채 있었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총선에서 윤석열이 승리한다면 독도를 포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궁금TV에서 준비한 설 선물이 있습니다. 아직 준비 못한 분이 계시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관련 링크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